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점정입니다. 근데 자기 코는 못 살펴요. 자기 앞은 제대로 못 살피는 뭐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분석력에 있어서 괜찮은, 그러니까 점장이라고 하면 좀 너무 비하시키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보기는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종인 할아버지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안 온다. 두 번이 안 온다.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다. 스스로 결심을 할 거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다. 자, 이게 워딩의 포인트입니다. 별의 순간은 진짜로 인생에 딱 한 번 옵니다. 안철수도 왔었습니다. 2011년에 별의 순간이 왔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고 놓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옵니다. 안철수는 흘러간 쳇바퀴를 뒷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런 셈인데, 어쨌든 누구한테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번씩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포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의 경우도 그랬고 박찬종의 경우도 그랬고 심지어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오기는 딱 한 번 왔는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여권에, 즉 문재인 주변 또는 그 민주당 이런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미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은 단일화를 하려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만 단일화 하자. 나로 단일화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안철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때를 놓친 그 순간에 끝났다는 그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지난 4.15 총선 때와는 달라졌다 하면서 단일화를 통해 양자 구도로 가지 않고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자 구도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무소속 박찬종 후보를 지난 시절에 민주당 조선 후보가 꺾어버렸던 1995년도 초대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두고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다 거기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막상 선거 때가 다가오면 지지층이 양당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자신은 사라질 거다. 자, 김종인 할아버지는 보궐선거가 끝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사람 욕심이. 우리는 김종인 할아버지가 비정규직이고 임시직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곧 바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당 대표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시절은 졸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선을 대비하죠. 자,
그러면서 정치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 굳이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인의 분석을 끝까지 다 가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3인과 관련해서 문재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언젠가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할 일이다. 이건 저희 분석과 같습니다. 문재인이 콘에 몰려서 정말로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가 오면 반드시 사면합니다. 이것은 제 분석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리라고 본다 하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자꾸 사과나 반성하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가 내다보고 있는 또 예측하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것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기회가 오긴 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모 회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압니다. 하지만 뭐 그건 제 의견이고,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온 별의 순간, 스타가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올해 7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떠오를 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판단 몫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은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별의 순간은 누군가에게 또 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올 겁니다. 그때도 역시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본인의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그것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쏠리는 지금 지지율 추이로 볼 때 별의 순간이 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때 탁 그 기회를 낚아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의 임무에만 굉장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떤 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진짜 정확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별의 순간을 자신이 확인하는 순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내가 별의 순간을 잡겠다 또는 안 잡겠다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옳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고수라서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7월 24일까지 그런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만 알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나 또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이제는 모를 겁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거대한 빅 플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결단의 순간을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검찰총장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별의 순간을 미룰 수도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것인지, 그것은 진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7월 24일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7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는 좋든 싫든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여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낚아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라는 건 워낙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럴 확률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김정인이 그럴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워낙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볼 때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에 청문회 나왔을 때 자신의 성향은 보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여권을 잡는 게 나냐 야권을 잡는 게 나냐, 그 선택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마 여권을 잡는다는 그런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상상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그 자체는 있는 거죠. 그 점을 오늘 김종인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종인이 내다보는 우리 이 정가의 전쟁이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가의 전쟁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용한 전쟁이 한 사람이 김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김종인의 시각은 때로는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정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렁이 중에서도 한 1000년 묶은 구렁이 정도 되면 영금 있잖아요. 그 영금 있는 구렁이가 이야기하는 거라서 상당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올해가 밝았습니다. 어쨌든 벌써 1월 12일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는 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 그거 대단히 먼 미래 같지만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금세 7월 24일이 닥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단,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별의 순간을 잡을 것이냐, 이 별의 순간을 놓칠 것이냐. 가까운 예로 2012년도 안철수는 그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제대로 놓쳤죠. 우유부단하고 간 보고 이곳저곳 간 찍어보고 하다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안철수는 그때 놓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 70% 가까이 갔으니까. 하지만 이미 다 놓치고 지금은 서울시장 자리조차도 이곳저곳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안철수가 최근에 광폭 행보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 물론 안철수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대한이고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회를 놓쳤죠. 이미 놓친 그 기회는 다시 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치부심해서 계속 노력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별의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할아버지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쨌든 현 정권과 맞서 싸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안 하든 야권이 될 겁니다. 선택지가 야권이 될 겁니다. 독자 세력을 구축하든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하든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겁니다.